네, 금감원장님, 인터넷이 좀 많이 발달해서 은행의 뱅크런 위험도 많이 같이 동조해서 높아지고 있는 건 아시죠? 예. 자금 편중도를 좀 얘기하고 싶어요. 작년인가 실리콘밸리 은행이 몇몇 스타트업 자금을 과하게 포션을 갖고 있다가 뱅크런으로 파산하는 사태에 있었고요. 뭐 우리나라에서도 저축은행이나 새마을금고에 이런 예가 자꾸 왕왕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근데 새마을금고 특히 근데 한국은행이나 뭐 시중은행에 나서서 계속 뱅크런을 막고 있는데 최근에도 몇몇 새마을금고 통폐합하려고 하는 거 시도 중이시죠? 예, 저희 작년부터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 이게 시중은행 은행들도 요새 그래서 이제 법인 예금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금리에 따라서 한 번에 거액이 옮겨가는 걸 막기 위해서 편중도를 분산시키는 아주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도 아시죠? 예. 네. 네, 제가 그럼 K뱅크를 또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K뱅크가 이제 IPO 기업 공개를 앞두고 있어요. 근데 이게 업비트의 지분율이 그러니까 자금률이 포션이 너무 커요. 거의 2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K뱅크 증권신고소에서 보면은 24년도 반기 기준 자금 도달 액 중에서 21조 상당의 고객 예수금 중에서 4조 원 정도가 업비트 거예요. 그러면 거의 20% 수준이거든요. 예. 이런 경우를 저는 사실은 본 적이 없어요. 일반 은행에서 이 정도로 특정 업체의 자금이 크게 편중돼서 차지하고 있는 걸 잘 모르겠거든요. 본 적이 별로 없어서. K뱅크가 올 반기에만 854억 이익 낸 거는 들어보셨어요? 예,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권신고서에 보면 업비트 예치금 3.8조 원, 3조 8천억에 2.1% 주게 되면 이게 867억 원이에요. 그러면 반기 수익을 다 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한 곳에 반기 이익을 다 몰아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자간담회에서 K뱅크 측이 내년 10월 업비트 계약 만료를 대비해서 또 업비트만을 위한 스페셜 프로그램을 실시하겠다고도 발표한 거 아시고 계십니까? 예, 전체 시장 흐름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그런데 이게 이 업비트 없이 K뱅크가 독자 생존이 가능할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약간 들고요. 이 정도면 일반 은행이라보다는 특정 기업이나 특정인을 위한 사금고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상당히 강하게 듭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자금 조달 편중도나 이런 것들 은행 감독 업무 시행 세칙에 따라서 금감원이 감독하는 의무가 있지요? 예, 맞습니다. K뱅크의 업비트 단일 예금이 20% 수준인 상황인데요. 이게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인식은 하고 계시는 거죠? 예, 어쨌든 계속 꾸준히 저희가 줄이려고 어쨌든 권유 지도를 해왔습니다. 네, 그건 알겠는데 이게 조금 원장님한테 또 하나지 또 문제점을 좀 얘기해야 될 것이 22년도 3월 수신이 11.5조였고 48%의 편중도를 갖고 있었는데 작년에 이게 18.1% 편중도로 완화됐다고 그래가지고 문제 없다고 해서 이게 상장 진입을 했거든요. 이게 18.1% 상당한 편중인데 이거를 완결이 됐다, 이게 해결이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은행의 건전성이라든가 운영성 리스크 측면에서 보면 여전히 중요한 리스크 팩터인 건 맞고, 다만 그게 이제 IPO 과정에서 투자자들한테 적절히 그 리스크가 공시가 됐냐라는 것들은 증권신고서 심사에 조금 다른 측면의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판단하는 거하고 너무 이례적으로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요번에 이것도 얘기 편중도에 대해서 편중도가 줄어들었지만 18%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금감원의 입장은 해결이 됐다라고라는 입장을 냈다는 게 좀 문제가 있다. 이게 금감원의 감독이 너무 느슨한 게 아니냐, 이런 질타를 제가 하고 싶은 겁니다. 원장님 개미 투자자 보호 뭐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셨고 사실 상법 개정에 대한 의지도 많이 보여주셔서 사실은 본 의원이 뭐 겉으로는 얘기 안 했지만 상당히 기대가 많습니다. 근데 이번에 K뱅크 IPO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하고 좀 반대되는 입장에서 계속 이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사실은 이런 형태로다가 K뱅크가 IPO에 성공한다고 그러면은 잠재적 위험 은행이고요. 사실은 이거 시한폭탄 아닌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래서 은행이 정상화된 이후에 IPO를 해도 늦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너무 무리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러한 같은 방식의 우회 상장이라든가 이렇게 금산이 결합하는 구조로 갔을 때 이걸 어떻게 막을 거냐는 겁니다. 게다가 이제 시장에서도 가격을 너무 높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전부 개미들 투자자들한테 피해로 갈 거다, 이런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잘 유념해서 보고 어쨌든 최근 앞으로 좀 또 진행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히 챙겨 보도록 하고 지금 저희도 이제 그 시장에서의 IPO에 대한 IPO 과정에서의 투자 보호 이슈라든가 적정한 어떤 그런 공시의 이슈와 또 은행의 건전성이라든가 운영 이슈는 두 가지 둘 다 매우 중요한 것인데 두 부분을 다 열심히 잘 챙겨 보겠습니다. 대리 투자자 보호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우리가 IPO에 대한 관점에서 또 검토 다시 하셔야 됩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